큐. 네, 안녕하세요. 봄날의 곰님. 예, 안녕하십니까, 바숑님. 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건강하십니까? 아, 네. 아, 요즘 뭐 그냥 이 글로벌 음, 관련된 기사들 보니까 매일 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기가 오는데 계속 또 신고가 갱신되고 있고, 테슬라는 또 쭉 예, 빠지는 줄 알았더니 또 계속 또 올라가고 있고, 예, 갑자기 또 맞습니다. 어저께는 또 장단기 금융차가 역전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막 예, 3프로 TV니 또 이런 데서는 또 이제 큰일 난 것처럼 또 얘기하고 있고, 예, 예, 이 시장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예, 찬찬하게 지금 예, 시장의 움직임들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움직임들이 어떤 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예, 대응하면 되는지 그냥 강의 형태로 그냥 천천히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당기금리차를 좀 먼저 저희가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숑님하고 좀 말씀 나누고, 그러니까 작년에 역전됐을 때 제가 바로 말씀드렸었고요. 역전되고 나서 이제 한번 이걸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하고서. 근데 이게 뭐 금리에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건 좀 제가 보기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후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그 현상의 끝에 가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역전이라는 게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일종의 그 길을 가다 보면 저희가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이게 그 거시에서 말하는 커다란 이벤트인데요. 이 이정표인데요. 그 이정표가 지금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거시에서 앞으로 일어날 그 일련의 사태를 설명을 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한번 함께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차라는 거는 두 개의 그 채권의 금리가 역전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단기금리, 그러니까 2년짜리 국채하고 10년짜리 국채의 금리가, 원래는 10년짜리 국채의 금리가 좀 높아야 됩니다. 저희가 적금을 들면은, 짧게 1년짜리 들면은 좀 금리가 작겠죠. 근데 뭐 3년이나 5년짜리 적금을 들면 좀 금리가 높습니다. 이 적금의 금리하고 똑같이 채권도, 국채도 똑같이 금리를 주게 되거든요. 길수록 더 높게 되는데, 어떤 일정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한 10년에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요. 2년짜리가 더 10년짜리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근래에 장단기금리 역전 난 겁니다. 언제 일어났었냐면요. 보시면은 이 시점에 일어난 겁니다. 마이너스 234 나오는데, 29일 날 밤에 잠깐 한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또 일어났습니다. 31일 날. 미국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뭐 상관이 없고요. 미국의 저 국채 금리의 금리 차이가 변동된 것을 가지고서 다들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장단기 차익 걱정을 왜 할까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의 그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한번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지금 일어난 걸 먼저 한번 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이제 대중이, 과거에 경기 후퇴가 일어난 것이 반복될 거다, 반복될 것이다라에 대한 이제 공포를 갖게 됩니다. 지금 빠셔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뭐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금방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되게 걱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럼 시장의 대응이 시작됩니다. 시장의 대응이라는 건 별건 아니고요. 별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바로 실제로 별일 없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서 뭐 좀 걸립니다. 뭔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보통 시장의 대응은 한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별일이 없을 거야. 뭐 영어로 얘기하면 this time different,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는 걱정하지 마. 뭐 금방 안 일어나니까. 돈 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오더라도 마일드 할 거야. 부드러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있으면은 비상금리 인하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의 가정은요, 먼저 보통 이런 장단금리차 역전이 금리 인상기에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가 기준금리 올라간다고 계속 얘기 듣죠. 대출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리 빌렸던 거
돈을 빌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유는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렸거나 또는 올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은 저희가 먼저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거 올라가다 말고 어느 때인가 비상금리 인하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왜 비상금리 인하라고 하냐면요. 금리 인하 안 합니다. 어느 나라도 그냥 쉽게 금리 인하 안 합니다.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으니 금리를 인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상금리 인하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얘기가 또 돌기 시작을 합니다. 아, 뭐 보험적 금리 인하다. 별 문제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러면 또 주가가 또 오릅니다. 아니, 금리가 올랐으니까 올라가야지 하고 하면서 리세션은 없어. 이번엔 잘 막아냈어. 막 이러면서 가게 되고요. 조금 있다가 리세션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금을 좀 약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시에서 말하는 조금은 6개월에서 2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조금이 뭐 한 하루 이틀 아니면 한 달, 두 달? 아닙니다. 기본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1년의 과정이 쭉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장단임차 역전이 발생하면 거의 리세션이라는 것까지 진행이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리세션이 진행이 시작이 되면은 각종 지표들이 이제 악화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규제기관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걸 규제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구제기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정부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경기가 나빠진 것들에 대응을 시작을 합니다. 역전이 보고서 3프로TV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유는 결국에 리세션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규제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구제를 할 거라는 것까지도 이제 염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는 거는 6개월 뭐 그 정도 이상을 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경기 과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경기 과열 이후에는 조금 있으면 또 장단기차 역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기에는 무슨 얘기를 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 주셔야 하냐면요. 장단기차 역전이 왜 발생하는가? 궁극적으로 경기 과열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만약 경기 과열이 없다면은 장단기차 역전이라는 또는 뒤에 나올 리세션이라는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이 높았기 때문에 골이 깊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일련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보통 이거를 자본주의 경기 순환이라고 부르고요. 한쪽에선 자본주의의 심장 박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시장의 대응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이번엔 다를 거야가 매번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 라고 말해지기도 하고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보다는 좀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 연구소에 어떤 분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일단 언제 리세션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그 장단기차 역전,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역전이 나고 있는 거는 국채 10년과 2년의 금리차가 역전이 났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국채 10년과 3개월짜리 역전이 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평균 311일이 지나면 리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편차가 크긴 한데요. 이거 가지고서 언제 리세션이 올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난 준비해야지 막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제 그거는 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리세션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긴 올 거야 정도만 알 수 있지 얼마나 올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 리세션이 이제 뭐 금리 역전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숫자나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원인을 좀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저번하고 요거 때문에 달라, 저거 때문에 달라 하고 막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또는 그게 아니면 아예 문제가 너무 심해서 이번에 아예 멸망으로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극단으로 막 가게 되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번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이것이 과거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왔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비할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좀 말씀드린 건 좀 겹치긴 하는데 예상한 기간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거에서 터져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블랙스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걸 뭐 자신 있게 누가 어떻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뭐 저를 포함해서요. 누구든 간에 그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경기수라는 걸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후퇴라는 거로 가는 리세션이라는 것으로 가는 과정 중에 큰 이정표 하나 지금 지났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요 뒤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정별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걸 앞에 큰 단계만 봤고요. 뒤에 쪽엔 좀 각 과정별로 일어나는 사태를 봤는데요. 먼저 이걸 보시기 전에 그 주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좀 주식 쪽으로 먼저 조사가 되어 있어서 리세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1965년부터 1922년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평균 마이너스 36% 정도 고점 대비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리세션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국 경우에도 약 한 평균 고점 대비 40% 이상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상황에서는 요 장대금 미차에 사람들이 아주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이 이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 주가가 약 2,100에서 2,000까지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향후에 평균 약 한 36% 고점 대비로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매 단계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가요? 먼저 앞에 말씀드렸지만 장단기미차 역전은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또는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마이너스를 가는 것을 말을 하고요. 이런 게 발생을 하면은 지금이죠. 대중이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대응이 시작이 됩니다. 동요를 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엔 다르다. 너무 걱정할 것 없다. 뭐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다. 또는 무엇이 오더라도 이번에는 매우 부드러울 것이다. 그리고 설마 정부가 안 막아주겠냐? 아니면 뭐 신정부가 들어온다면 신정부가 또는 이 시대 최고의 전문가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런 정도의 보통 평균적인 대응이 나옵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간이 분명히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것이 일어나기 위한 뭔가 이제 조건들이 있겠죠. 장단기미차 역전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 투자들이 무언가를 보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겁을 먹었다고 봐야 됩니다. 경기 후퇴, 아까 주식이 한 미국 주식 기준으로 36% 빠지는 정도의 충격이 올 것이라고 무엇인가 그들이 느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왔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그 우울한 걸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뭐 시장 대응이 발생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거시에서 6개월에서 2년 정도 그게 조금입니다.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비상금리 인하가라는 것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경기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시장이 환호하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리세션이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그 당시에 모순들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요. 결국에는 리세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경기 후퇴 리세션 이것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전쟁이 난다던가요.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 세상이 망할 것 같이 보인다던가 또는 대형 금융기관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멀쩡해 보던 미국 부동산 시장이 확 다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안전해 보이던 일본 부동산 시장이 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는 영원히 올 것 같던 나스닥 시장이 망한 경우도 있었고요. 석유값이 갑자기 뭐 한 130달러, 140달러 하다가 30달러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금이 망한다던가, 은도 망합니다. 아니면 태국 부동산이 망한다던가, 뭐 각종 이유로 무언가가 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너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장당임차 역전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나타내는 징표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순들이 계속해서 쌓였고 그 모순들이 대표적으로 터지면서 장당임차 역전 이후 얘기하는 거죠. 리세션 들어갈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밑에 보시는 거는 장당임차 역전과 그 회색으로 미국의 경기 후퇴 구간을 표시를 합니다. 2019년까지고요. 코로나 발생, 코로나 경기 후퇴 있죠. 그 직전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저가 보기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때는 경기 후퇴가 없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2019년 3월에 장당임차 역전이 있었습니다. 서프라임 때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IT업 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망하기 전에도 있었고요. 2년짜리 없긴 한데요. 1980년에도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뭐 없던 경우도 있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때는 아예 장량차 역전 없이 30년대부터 1950년대 근처까지는 없이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꼭 장당임차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배경이 되는 현상이 더 중요하고 이제 그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벤트 말고요. 설명이 좀 꼬이네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계속 한번 나가보죠. 진도를. 세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각종 지표들이 악화가 됩니다. 이거 좀 들어두시면 뒤에 가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보실 때. 일단 소비자의 소비가 장기 평균보다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장기 평균보다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당연하게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고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같이 장기 평균보다 악화가 되게 됩니다. 투자 심리는 소비 심리에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 장기 평균보다 많이 타이트하게 됩니다. 이게 돈이 구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각종 자산 가격이 악화된 투자 심리와 부족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장기 평균보다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소비가 감소하고 유동성 긴축으로 인해서 부도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부도율 상승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고 가상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대출 받을 때 금리가요. 그리고 취약한 대출자들이 자금이 구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의 압박이 가중되고 뭐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이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IMF 오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취약 국가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리세션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모습들이죠. 대표적인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장당임차 역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되게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생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경기 후퇴가 발생하고 나면 규제기관들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보았습니다. 언제 봤죠?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멈추려고 하자 그때 규제기관들이 나서서 멈추지 않게 세상이 돌아가도록 돈을 막 주입을 했었습니다. 뭐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돈을 주입한 걸. 그리고 이제 금융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직접 돈 이제 저희가 뭐 자금들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재난지원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 재정정책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 총 동원을 해가지고 유효 수요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충격들을 줄여주고 이제 부실한 금융기관이나 부실 자산들 또는 이제 대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고 안정화를 시킵니다. 이때쯤에서 여기가 이제 그 투자자에게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닥이거든요. 이때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일생일대 이제 수익률이 나오곤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제 삼성전자가 한 10만 원 하다가 이때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들어올 때쯤 되면 한 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하면은 뒤에 가서 규제기관이 구제를 완료하고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다시 한 1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이전 고점보다 하락하고 나서 바닥에 다다르고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은 이전 고점보다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단계를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장대임차트 역전 지금이죠. 그 뒤에 여러 가지 단계를 지나가면서 많은 하락과 상승이 반복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경우에 투자자들이 자금을 결국 넣게 되고 마지막 바닥이 갔을 때는 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서 대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경기가 화랑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규제기관은 결국 화랑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고요. 이 화랑이 조금 있으면 화랑을 넘어서 이제 경기 과열로 넘어가게 되고요. 경기 과열 이후에는 장대금지 역전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기 과열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보시죠. 앞에 조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소비가 장기 평균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꽤나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장대금지 역전이 일어났다는데 네 말대로면은 소비가 장기 평균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어차피 장당의 금리차 역전은 미국 얘기니까요. 코로나 직전보다 약 한 140%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140%입니다. 코로나 직전이 100%였다면 지금 130에서 약간 140% 정도 소비를 하고 있어요. 과소비죠. 그리고 경기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장기 평균보다 낮습니다. 미국의 계속 실업수당 청구권 쓰라고 했거든요. 실업자가 되면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거죠. 그게 1960년대만큼 내려가 있습니다. 거의 역사상 최저입니다. 실업자 별로 없습니다. 손자 심리가 강화되어갖고 투자 심리가 평균보다 매우 뛰어납니다. 아시지만 뭐 미 주식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있죠. 비트코인도 막 장난 아니게 높고요. 유동성이 공급이 장기 평균보다 완화되게 됩니다. 돈을 구하기가 쉬워지죠. 미국 집값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집, 부동산, 채권, 주식, 뭐 무엇이든 다 밀어 올렸습니다. 그쪽 친구들이. 각종 자산 가격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장기 평균보다 다 상승합니다. 부도가 거의 없습니다. 차압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가상금리가 거의 떨어져갖고 얼마 전까지 거의 역사상 최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아주 취약한 차주들도 대출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아무나 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옛날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2006년부터 7년, 8년 모습은 영화 빅숏을 보시면은 매우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뭐 강아지 이름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당임차 역전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그 상황을 막 지나갔다라고 그 정점을 넘어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압박이 감소되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약화되고 뭐 다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취약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들의 돈이 들어가서 금융 시스템이 화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던가 아니면 또 동남아시아 나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들의 주가나 그런 것들이 매우 높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예전 1990년대 버블 시대만큼 거기가 취약 국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만큼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1990년 몇 월 뭐 이런 선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주가가 다 올라갔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정점을 지난 거기 때문에 정점이거나 정점을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역전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서 이번 경기가 끝나가는구나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앞에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사이클은 역전에서 시작을 해서 쭉 하고 돌아서
리세션을 지나서 결국 또 역전까지 오게 됩니다. 끝나고 다시 또 올라가죠. 이게 자본주의가 약간 200년 동안 지나온 순환 과정과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 제가 생각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오늘자 최신 장당임차입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이 지금 역전이 났다는 10년과 2년 국채 금리고요. 자, 잠깐 좀만 더 보시죠. 이때가 역전이 났었고 코로나 사태 터졌던 거고요. 이때가 역전이 났었고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던 거고요. 이때가 역전이 났었고 IT 버블 붕괴했던 때고요. 이때가 역전이 났었고 일본이 망했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1980년인데요. 역전 났었고 습니다. 저는 저 때가 너무 어려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두 번 이제 역전이 나가지고 되게 어려웠더라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저 때들을 다 지나고 나면은 저 때가 다 인생의 기회, 투자 기회였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쌌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역전이 온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아직 안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달라. 이번엔 안전할 거야. 또는 뭐 이번엔 아니면 돈 워리. 막 이런 말 나오거든요. 당연합니다. 처음 아니고 그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아, 그렇구나. 똑같이 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는 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소비입니다. 코로나 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 있죠.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저 친구들이. 그리고 이건 계속 실업수당 청구권 씁니다. 과거로 가면 60년대까지 가야 이 정도까지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잉 고용이 일어났다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미국의 그 내구재, 뭐 가구라던가 텔레비라던가 냉장고라던가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야 이 정도 신규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 신규 주문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테레비하고 뭐 냉장고 바꿀 필요 있습니까? 이미 저희 지난 2년간 다 바꿨습니다. 건조기 다 샀고요. 미국 친구도 이만큼 주문한 거죠. 앞으로는 주문이 정성으로 아마 돌아올 겁니다. 장기 평균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걸 보고 상당히 역전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임금 올리는 건데요. 미국의 중소기업들 중에 49%가 임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은 안 올려줄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과잉 경제활동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게 지나고 나면은 임금 조금밖에 안 올려주죠. 네, 경기 후퇴기를 말합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역사가 그렇게 온 거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로달러 시장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내년 한 초반쯤에 기준금리를 아마 내리지 않겠냐라고 오늘자로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여러 선진국들의 인터넷 구인 공고가 어떻게 변하는 걸 보여줍니다. 코로나 때에 비해서 몇 프로나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10% 정도 구인 공고가 늘어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꽤나 많이 늘어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70% 정도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른 나라도 많고요. 코로나 직전에도 꽤나 호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다들 더 과잉 고용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경기는 호황을 지나서 이제 역전이 일어나고 호황이 있죠. 호황을 지나서 과열을 지나서 장단임치 역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더 긴 호황, 이번엔 아마 리세션 더 약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채권 시장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리세션이
자나김차 역전이 없이 올 수도 있지만 이미 역전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리세션이라는 것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것은. 네, 수고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찬찬히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큰 문제인 것은 맞지만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이 아니라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주 모셔야 되는데 예, 이게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앞으로는 이렇게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 때라도 좀 예, 수시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줌이 있으니까 저희가 예, 수시로 예, 모실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빠싱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네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보시면은 아마 양쪽 극단으로 흐를 겁니다. 그렇죠. 한쪽은 아니, 걱정할 필요 없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실 거고요. 또 한쪽은 야 망했어, 이거 완전 끝장이고 다 막 지옥으로 갈 거야. 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냥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듯이 그냥 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음, 그러니까 좀 그거를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라는 것이 아마 이것도 변동치가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그렇죠. 정도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를 하고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발생하는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네, 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바라봐야지 비관론자들의 막 그걸 보고서 야 끝이야 끝이야 막 이러거나 아니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가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른 분들도 같이 독자분들도 그쪽으로 흐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알겠습니다. 예, 깔끔하게 또 저희가 어떻게 그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인드로 있어야 될까지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 거시경제 부분들을 계속 또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어야지 또 한국에 예.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예측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좀 계속 자주 모셔갖고 예,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헷갈렸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무조건 좋은 하루 건강하시고요.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